이 시간은 일반 구독자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62세 여명으로 계묘년 신유월 병자일 신묘시에 해당합니다. 대운은 임술, 계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으로 흘러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오행을 먼저 분석해보면 연주에 계수, 묘목, 그리고 월주에 신금, 유금, 그리고 일주에 병화, 자수, 그리고 시주에 신금, 묘목, 이래 해서 이 사주에는 토가 없고 대신에 금, 월에 금이 투관했기 때문에 금이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주에 금이 태왕하면 자신만의 털이 강해 남들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냉정하고 직설적이고 그러면서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금은 이 사주의 재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태왕하면 관심의 대상이 다양한 것입니다. 손에 돈을 쥐고도 다른 돈을 찾아 나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를 꿈꾸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소유욕이 매우 강렬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사주는 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가 없으면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지만 다소 덜렁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넓게 파고드는 성향이 있고 외연 확정은 잘 되나 내실이 약한 편입니다. 이 사주에서 토는 식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투명 인간으로 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러팅을 잘 못하고 무덤덤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성을 꼬실 때도 꼭 결혼 대상자만 골라 꼬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6월에 병화로 태어난 것입니다. 6월에 병화는 임수가 투관하면 상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임수 대신에 개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격이 되지 못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 사주는 병자일주로서 한밤중에 태양 즉 달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태양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병화는 병신 합하고 또 병신 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특히 보석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병신 합하여 합수, 허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직장도 변변찮은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주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먹구름 속에 가려서 제 갈 길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연지에 묘가 임하고 있어 특히 손기술이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30대에는 과거에 홀치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로 하여 생계에 보탬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월지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예지력이 좋은 편입니다. 태어난 날이 9월 23일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합과 균형을 추구하는 별의 역할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에 자수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적응력이 좋은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조심성이 많고 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 묘가 임하고 있어 예욕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자묘행이 되기 때문에 이성관계로 질염, 냉증이 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꾸미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에 잘 어울리는 편인 것입니다. 이 사주 전체를 보면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TI상 ENFP에 해당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의 무령 관상이 잉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의 전체 물상을 보면은 가을에 장맛비가 내리고 묵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습기가 천지난동을 부려 곰팡이가 생기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병자일주는 변화 변덕이 많은 사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태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속박과 구속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대운을 보기 전에 운시를 보면은 운시 천간이 편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편법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남편이 뇌물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는 것입니다. 임수는 관이기 때문에 남편의 별에 해당하고 동시에 내 사주에서 나온 운시이기 때문에 본인도 바로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시 지지를 보면은 술토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토는 이 사주의 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들 하나가 있으나 말이 어눌하고 코골이로 취업 등 문제로 남달리 부모에게 걱정거리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술토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시 전체가 임술, 백호, 쾌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광지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임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해당될 수도 있고 술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해당될 수 있는데 자식이나 남편 둘이 다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행액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해 대운은 수가 매우 태왕해지기 때문에 살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흑 같은 생활이고 왕따로 학창시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이 태왕하여 발을 나 자신을 극하는 운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버리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 대운부터는 천간에 목이 들어오고 그리고 43대운은 목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인 대운의 인생의 최전성기를 보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62세기 때문에 정묘 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묘 대운은 묘 선목이 정화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의 정화로서 눈물겨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세부터 52세까지는 매우 좋았고 이어서 53세부터 한 4년간도
화가 주도하기 때문에 비교적 좋았으나 57세 이후부터는 묘목이 주동하기 때문에 자묘형이 동하고 묘유충이 일어나고 이 수가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특히 61세 계묘년은 수가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수목 응결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묘형으로 팔과 손이 마비되어 반신불수의 처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을 치료했지만 장애인 판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63세부터 이어지는 무진대운은 백호대운이고 또 진유합으로 이 사주의 격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흉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면 흉기가 발동하여 무토는 개수와 합하여 합거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수는 남편에 해당하고 무토는 자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계합으로 두 사람 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진백호와 결부되기 때문에 수술수, 교통사고 등의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수국화로 일간의 살로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28년 무신년에 이르면은 신자진 이렇게 해서 수국이 결성되어 그야말로 대박 아니면은 폭망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주는 수가 기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폭망을 예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진 수국이 결성되면은 수액, 과음, 음주 사고가 우려되고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묘대운은 묘가 신경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으로 현재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묘는 흩어지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기운 때문에 겁재와 손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습목이 습을 상정으로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습목으로 인하여 연기만 피우는 형국이라 눈물의 세월을 보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 일주는 월주, 신유가 공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함을 잘 느끼고 외로움을 잘 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결과 보상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23년 계묘년은 자묘형살과 묘유충이 동하기 때문에 생식기 유방 관련 수술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의 충돌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묘대운부터는 어두운 그림자, 먹구름이 더욱 장마비를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왜 이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